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요즘 언론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사람들이 안 속고 있습니다. 안 사면 그만이다. 내가 호구냐. 설거지는 안 한다. 벼락거지는 못 받고 영끌거지는 주변에 수두룩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부동산 막차를 탈 생각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투기꾼들끼리 폭탄 돌리는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연일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 안 하고 코스피 지수에만 투자해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지금은 부동산을 팔고 코스피를 사야 하는 시점인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짚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전문가들이 모두 나와서 이란 이야기 하면서 겁주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이어 매수를 한 덕분에 코스피는 3100선을 뚫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시장에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시장에 쏟아지는 뉴스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시장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을 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솔직히 말해서 주주를 파트너로 보는 게 아니라 호구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걸 주주에게 배당하고 주가 상승으로 보상하는 것이 자본주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면은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엿만 먹입니다. 첫 번째 엿은 내부자 거래입니다. 돈을 벌면은 이익을 빼돌리기 바쁩니다.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싸게 납품받아서 기업 이익을 슬쩍 그쪽으로 넘기는 수법입니다. 주주들에게 갈 돈이 외부로 다 새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엿은 그 유명한 물적 분할입니다. 기업의 사업 중에 하나만 잘 되면은 따로 떼어내어서 새로운 기업 만들고 상장합니다. 돈이 벌리는 사업을 빼돌려서 기존 주주들에게 큰 엿을 선물합니다. 세 번째 엿은 유상증자입니다. 그냥 신규 주식 마구 발행해서 시장에 풀어버립니다. 주식 가격은 희석되고 기존 주주는 또 손해를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로 많은 개미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오너 일가들에게 유리한 주식시장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말한 꼼수들이 다 막히게 됩니다.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빼돌리면은 바로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배임 횡령으로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을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하면은 배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물적 분할과 유상증자 등은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주들이 반대하면은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주주들 뒤통수가 안전해질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미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장을 탈출해 미국 주식으로 간 사람들은 미국 주식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맛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주주를 보호하고 불법을 처단하면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은 더 재미있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는 주가 관리 못하고 실적이 엉망이면은 경영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경영자도 실적 못 내면 해고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해고당한 경영자가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입니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기업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물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픽사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소액 주주들 권한이 강해지면은 경영자들은 실적과 주가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금같이 주가를 방치하거나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세금을 덜 내려고 주가를 내리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경영자도 해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성과를 내야 안 잘리기 때문에 도전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는 경영진들이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고 배당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격이 낮을 때 주식을 미리미리 사서 배당도 받고 주가 차익도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권한이 강해지면은 미국처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평가된 기업을 구조조정해서 주가를 부양한 다음에 다시 비싸게 판매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대규모 자본가들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기존 능력 없는 사장과 직원들 다 자르고 거기에 능력 있는 사장과 능력 있는 직원들 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을 단기간에 반짝 올리고 배당도 요구하고 주가도 띄워서 주식 일부를 비싸게 팔려고 하는 일이 허다해질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평가된 기업을 노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싸게 사서 약간 손을 본 다음에 주식 가격을 올려서 다른 곳에 비싸게 팔려는 시도를 많이 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저평가된 기업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침을 흘릴 만한 기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평가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고평가된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저평가된 코스피를 사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기업에서 외국인들이 침을 흘릴 만한 기업은 제가 앞으로 분석을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천천히 분석해도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항상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물론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공부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안한 시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구독을 안 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보의 격차의 시대에서 당연히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부동산을 외치고 있지만 부동산을 안 해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 와서 악플 다시는 분들 보면은 화가 나는 것보다 불쌍해 보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우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물한 개구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9년에는 금을 추천했고 2020년을 전후로 삼성전자 4만 원 부근에서 추천했고 2021년에는 금리 인상이 오기 전에 미국 주식을 추천했습니다. 2022년은 채권, 2023년은 다시 금, 2024년은 현금 보유 등 전략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2021년 부동산 팔고 미국 주식 산 분들은 진정한 승자라는 것이 시장의 정설입니다. 앞으로는 코스피가 더 많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플 다시는 분들도 영상 2번 보시고 부동산 빨리 정리하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악플 다시러 오시는 분들도 제 손님인데 영상 맛있게 차려드려야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느낌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